이 새가 앞전에 제가 갈매기가 아닌가 했었는데 못된 새네. 얘 벌써 약간 눈이 사나워. 표독스럽게 생겼어 얘는. 가만 보니까 걔는 부리가 이렇게 안 꺾였어요. 일자야. 그래서 갈매기는 아닌 것 같고. 내가 이제 다 뺏어가? 야, 아주 네가 먼저. 이 새도 아니고. 너 이름이 뭐니? 얘도 아니죠. 이 공작에 사람 보고 도망도 안 가고. 개공작? 일로와 개공작. 일로와봐. 마침내 똑같이 생긴 놈을 제가 찾아냈습니다. 예, 바로 이 새죠. 이거 똑같아. 요 주댕이 꼬부라진 거 똑같아요. 이 눈도 사나운 거 똑같고. 이거의 정체가 또 뭔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날개를 요러고 있는 거지. 날개를 완전 똑같죠. 그래서 제가 얘 이름도 지어줬어요. 어롱새. 어우 새가 무서워. 민키한테 갖다 주면 엄청 무서워할 것 같은데. 어우 무서워. 민키 도망가. 어? 막 도망가. B86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 아이스입니다. 850이 아니고 860이에요. 메인보드의 인기는 CPU의 인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아쉽게도 인텔이 요즘에 맥을 못 추고 있죠. 제 생각엔 사실 그렇게까지 폭망은 아닌데 게임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바람에 인기가 없네요. 아니 뭐 PC 사가지고 게임만 하나? 가 제 생각은 아니고 인텔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. 사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잘 나온 것도 맞거든요. 너무 안 좋게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뭐 어쨌든 보드는 잘 만들었어요. 구성품은 사타 케이블 2개, 흰색이에요. 직 커넥터 하나. 여기에 쓰는 거죠. M2 소켓용 스폰지 3개,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. 연결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. 이건 뭐 케이스에 붙이면 되고. 이게 무려 1년 전에 산 거예요. AS 3년짜리 물건을 셀프로 2년으로 만들어서 씁니다.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. 예. 이거 오늘 아니면 분명히 못 열어본다. AMD지만 암드나 인텔이나 같은 세대에선 디자인이 별 차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B760이나 B660에 대응하는 모델이에요. 얘보다 한 세대 전에 거죠. 이때만 해도 이게 다 까만색이었네. 사타도 까만색이고 사타 케이블도 까만색, 얘네도 까만색. 안테나는 흰색이긴 한데 꽂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에요. 이것도 수동이고. 이런 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 거겠죠. 이 비닐로가 많을수록 고급 보드예요. 얘는 비닐로 하나. 가성비를 지향하는 보드라는 거죠. 전원부는 12+1+2페이지입니다. 개당 60A짜리예요. 방열판도 크고 아마 285K까지 충분히 잘 돌아갈 거예요. 램오버는 스펙상 9200까지 됩니다. 이게 RLILM이에요. 인텔이 12세대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. 그런 문제를 개선한 거예요. 생긴 모양이 좀 바뀌었나? 이게 소켓 1700이거든요. 이 밑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. 스탠다드에 비해서 최대 4도까지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. 같은 1851 안에서도 스탠다드는 이렇게 안 생겼네요. 얘도 이거 누르면 제껴져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끼우면 이게 올라오죠. 끼울 때 알아서 잠기고 풀 때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. 표면 실장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. 램 슬롯도 마찬가지고요. 밑에 있는 PCI는 아닙니다. 길이 보니까 곱하기 4네요. 얘는 4.0 곱하기 4고요. 메인 슬롯은 5.0 곱하기 16이에요. 특이하게 이쪽에 HDMI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얘는 전면 디스플레이용이에요. FHD에 30Hz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게 특이하긴 하죠. 이쪽에도 3개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 4중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가성비 보드답지 않게 온보드 퀵 버튼이 3개나 있어요. 각각 파워, 리셋, 플래시 바이오스예요. 그래도 이런 버튼들이 있는 게 어디야. 엄청 편하거든요. M2 슬롯은 3개입니다. 방열판은 쉽게 탈부착이 되고요. 사타 포트는 4개입니다. USB는 2.0 4개, 3.2 제논 4개, 3.2 젠2 2개예요. 이 타입C는 USB 4입니다. 디스플레이 포트로도 쓸 수 있고요.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, 디스플레이 포트 타입C 하나, HDMI 하나입니다. 온보드 그래픽이 이쪽에만 3개예요. 그러니까 여기 3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면에 하나, 총 4개죠. 유선랜은 2.5GB짜리고요. 무선랜은 와이파이 6 2를 지원합니다. 오디오는 SPDIF 하나, 아날로그 포트 2개예요.
야,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게 5080이에요. 아직 엠바고 해제 전이지만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. 시원하게 까는 거야. 엠바고고 나발이고 어떻게 오냐? 어디냐 입구가. 아, 5080인 줄 알았는데 580이구나. 잘못 샀네. 죄송합니다. 예, 580이네 580. 근데 580도 좋아요. 이게 4060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고. 인텔 그래픽 카드를 2개째 사네. 야, 이거 안 빠져? 아니, 요즘 이렇게 박스 여는 게 힘들게 돼 있어, 다들. 어떻게 여는 거야, 이거? 아니, 이게 왜 안 빠지지? 와, 씨.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될 거 아니야? 아, 여기. 아, 이걸 뭐 뜯어야 되나? 야, 이거 봉인실이 아주. 야, 이걸 뜯어야 빠지네요. 야, 이걸 여니까 이게 쓱 올라와. 오, 예쁜데요? 야, 디자인은 진짜 이쁘네요. 이 질감이 그렇게 매끄러운 그런 질감이 아니에요. 약간 고무 같은 느낌? 디자인으로 웬만한 하자는 용서를 해준다. DP3개 HDMI 하나네요. 부적 같은 거 잔뜩 써있고. 발키리. 써멀도 붙어있네요. 써멀에 쿨러가 붙어있는 건가? 11만 9천원짜리인데 LCD가 있어요. 다른 발키리에 비해서는 포장이 약간 부실하긴 한데 가격으로 다 용서가 되죠. 논케이 CPU를 빌려보려고 했는데 마침 PC 디렉트에 대여 가능한 논케이가 없더라고요. 빌리기는 265K를 빌리긴 했는데 근데 9700X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너무 세. 체급이 맞는 애가 얘인 것 같아요. 얘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뚜껑 딴 245K예요. 이 방열판 붙이는 게 엄청 빡세요. 써멀 패드 두께만 4가지를 썼습니다. 기판 두께 PMIC 램칩 CKD 일일이 다 잰 거예요. 아, 그리고 이 RGB도 재야 돼요. 뜯어낼 게 아니라면. 이 뒷면 같은 경우에 이러면 뒷면에도 RGB가 있거든요. 원래 권장 두께는 1mm인데 RGB도 높이를 재보니까 1mm예요. 같은 1mm지만 얘는 눌리는 것까지 감안해야 됩니다. 그래서 1.25mm짜리 썼어요. 그리고 이 방열판은 PMIC 자리가 파져 있어요. 그것도 또 계산을 해야 돼요. 무슨 수학 난제 푸는 기분이 든다니까. 그래서 이 RGB를 그래서 떼버리는 거예요. 얘는 왜 안 뗐냐? RGB를 떼도 아무거나 막 떼는 게 아니고 얘는 방열판을 벗겨서도 AS가 살아있어요. 이 RGB를 떼버리는 순간 AS는 확실히 끝나는 거예요. 방열판 제거까지는 약간 희망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RGB까지 떼면 끝이야. AS도 날아가지만 장터에 파는 것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RGB 뗄 때도 신중해야 돼요. 수율이 아주 좋은 놈이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막 쓰는 램. 그런 거라야 RGB를 뗄 수 있어요. 그래서 RGB를 안 뗐더니 써멀 패드 붙이는 게 더 힘드네요. 테스트 환경입니다. LCD가 달려있는 일체형 3열 쿨러 중에서 얘가 가장 저렴한 게 아닐까 싶네요. 이 전면 HDMI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. 저쪽에 원래 있는 거 많이 써봤으니까. 이 전면 HDMI는 저도 요번엔 처음 써봐요. 여기다가 35인치 모니터를 연결해봤습니다. 아, 35인치가 아니구나. 잘못 썼네. 실내 온도는 이 정도예요. 테스트는 이러한 경우를 했습니다. 램이 XMP 9600짜리인데 이게 아무 보드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Z890 OCF에서만 된다고 돼 있습니다. 심지어 그 보드에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꽂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OCF를 제외한 나머지 보드에선 거의 안 될 거예요. 이 보드 스펙이 9200까지라고 돼 있는데 제 환경에서 기어4로는 딱 그 정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. 기어2로는 8866 정도까지 들어갑니다. 근데 기어2 8866이 기어4 9200보다 더 나아요. 그래서 이게 기어2 8866으로 돌린 거예요. 근데 똑같은 8866을 다른 타이밍으로도 돌렸습니다. 이런 타이밍으로도 돌려봤어요. 각각 400%씩 돌렸고 전압은 자막 참고하시면 됩니다. 얘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린 거예요. 이쪽 거는 논오버 상태고 오버 안하면 기본적으로 6400까지 들어갑니다.
같은 8866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돌린 이유는 이쪽까지는 다 똑같아요. 이 부분이 틀린 거죠.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TWR 값이에요. DRDD들도 조금 다르죠. 이전 세대는 이쪽에 있는 DRDD 값을 전부 다 1111 이렇게 넣었어도 됐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보드는 일단 최소값이 4예요. 그렇다고 4444로 통일하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. 이전 세대에 비해서 DRDD 값들이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. 적당히 풀어줘야 됩니다. 이게 전 세대하고 차이가 일단 램오버가 잘 돼요. 전 세대에는 8800 넣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었죠. CPU도 맨컨 좋은애로 뽑기를 잘했어야 됐었고, 이번 세대는 8800 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기어2로는 보드하고 CPU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8800 정도는 대부분 될 것 같아요. 기어4로 가면 9000이나 그 이상도 쉬워 보입니다. 이게 지금 B보드에 245K를 끼운 거란 말이죠. 전 세대로 치면 14600K에 해당하는 모델이에요. 얘를 처음에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도 돌린 이유가 뭐냐 하면 TWRWR을 32로 하면 라이트하고 카피값이 망해요. 이 32보다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긴 있거든요. 근데 더 낮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기 편하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. 순정으로 돌렸을 때보다 오히려 안 나옵니다.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낮게 가는 게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. 그래서 좀 적당히 풀어줘야 되는데 그 값 찾는 게 노가다예요. 제 환경에서 제가 찾아낸 값은 이 정도예요. 더 위로는 안 해봤고요. 32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잘 나오죠. 그래서 이게 혹시 아이다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다른 걸로도 돌려봤습니다. 이거는 패스마크로 돌려본 거예요. 여기서도 64가 32보다 잘 나오긴 하는데 아까 아이다처럼 차이가 크진 않죠. 차이 나는 정도가 약간 또 미지근하단 말이야. 그래서 다른 걸로 한 번 더 돌려봤어요. 우리나라가 재판도 3번 하는데 대법원 가야죠. 그래서 OCCT로 한 번 더 돌려봤어요. 이 밑에가 결과 요약해 놓은 거예요. 이 결과는 아이다랑 거의 비슷합니다. 32로 하면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테스트를 3번 해봤더니 64가 잘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작업 성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고 7집 벤치를 돌려봤어요. 확실히 64 쪽이 빠릅니다. 이게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 벤치가 램 성능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. CPU하고 SSD 성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. 나머지 조건이 같은데 램 오버 차이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작은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또 게임에서 어떨지 궁금하죠. 빨간색이 1등, 주황색이 2등, 검은색이 3등이에요. 의외로 게임에선 32쪽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큰 차이는 아니고요. 이 정도 차이라면 저는 64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작업할 때랑 게임할 때 램 세팅을 바꿔가면서 쓸 게 아니라면 하나만 쓴다면 얘가 맞겠죠. 그래서 이후의 테스트는 다 이걸로 진행했어요. TWRWR64, B580하고 4060 중에 뭐로 테스트를 할지 얘네들도 비교해봤습니다. FHD에서의 비교예요. 빨간색이 이기는 쪽인데 이 결과만 보면 4060이 훨씬 좋아 보여요. B580은 하위 1%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. 이건 뭐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라고 보이고요. 이거는 OCCT 30분 돌린 건데 전력 소모도 4060이 더 낫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보면 4060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. 근데 해상도를 올리면 결과가 다릅니다. 4K에선 B580이 훨씬 잘 나옵니다. 이게 아마 V램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죠. 고해상도로 갈수록 B580이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. 타스 점수도 B580이 잘 나옵니다. 이건 FHD로 돌린 거예요.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좋으냐?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가 없다고 하면 B580이 낫다고 봅니다. 근데 이 정도 급의 그래픽카드에서 4K를 돌리는 사용자는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거 보면 엔비디아가 참 여우처럼 잘 만들어. 저해상도에서는 충분히 잘 돌아가게 만들었고 고해상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 위급으로 가라 그거죠. 어쨌든 제 테스트 환경이 FHD이기 때문에 4060으로 테스트했습니다.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 온도는 이 정도 나옵니다. 전력 소모는 120W 정도. 전 세대에 비하면 둘 다 많이 착해요. 파이 2.5B가 시네벤치보다 조금 더 세죠. 얘를 돌리면 56도 정도고 전력 소모는 147W 정도예요. 테스트 환경입니다. 이 두 가지 CPU를 비교해봤습니다. 얘네들로 비교한 이유가 가격대가 비슷해요. 이제는 코어나 스레드 수로 이 두 회사 CPU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. AMD는 예전처럼 6코어 12스레드, 8코어 16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인텔은 P코어 2코어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많이 복잡하죠. 그리고 스레드도 이제 단일 스레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. 근데 이번 세대는 이름 붙이는 것부터가 망했어. 245K가 전 세대 14600K랑 비슷한 위치거든요. 그냥 하던 대로 15600K라고 하든가 정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좀 있어 보이게 바꾸든가. 벌써 이름만 봐도 얘보다 모자라 보여요. 인텔에서 이거 이름 지은 놈 잘라야 돼. 그리고 얘나 첫 번째 글자는 세대를 표시하는 거예요.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하죠. 고급 제품으로 갈수록 이 숫자가 크다는 건 바뀌지 않았어요. AMD도 마찬가지고.
전에는 이 두 회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두 번째 글자가 거의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전에는 AMD가 인텔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텔보다 웬만하면 숫자를 크게 만들려고 했던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뭐 800, 900, 심지어 950까지 있어. 경쟁 사거보다 좋다 이거죠. 근데 지금은 역전돼서 인텔이 암드를 따라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. 그럼 뭐 암드 같은 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기존에도 6이었던 걸 왜 4로 내리냐고. 더 올려쳐야죠. 얘랑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최소한 275K 정도로 만들었어야지. 메가리 업계 245K가 뭡니까? 그 직원 그거 잘라야 돼. 보드는 1년 묵혀뒀던 이 보드를 썼고요. 램오버는 시간 관계상 엑스포만 적용했습니다. 이쪽은 세부까지 다 잡은 거예요.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. 이 램은 8000 엑스포를 지원하는 램이에요. 근데 얘도 아무 보드에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이 보드에서는 프로필 전압만으로는 안 돼요. 약간 올려줘야 됩니다. 이 램에 엑스포만 적용한 거예요. 램 전압만 0.1V 올려줬습니다. 9700X로 시네벤치 1회전 돌린 거예요. 쿨러가 달라서 온도는 비교 의미가 없고요. 소비 전력은 87W 정도. 얘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어요. 멀티 점수는 245K보다 낮고 싱글 점수는 높네요. 다른 벤치들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. 멀티는 245K, 싱글은 9700X가 우세해요. 스레드별로 보면 1, 2, 4스레드가 9700X가 잘 나오고요. 8스레드부터는 245K가 잘 나옵니다. 둘 다 CPU 오버클럭은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CPU 성능은 각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게임 성능에선 차이가 많이 나요. 이번 세대 인텔이 망한 이유가 이거죠. 게임 성능이 너무 아쉽습니다. 몇 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아요. 작업 성능은 상당히 훌륭한데 이것 때문에 반쪽짜리가 된 거죠. 아마 4060 Ti를 끼워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비교를 5700X로 하든가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AMD하고 경쟁이 되려면 가격을 낮추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. 4060하고 4060 Ti가 한 18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. CPU 값을 그만큼 낮추는 거죠. 그러면 해볼만 할 거예요. 안 팔려서 재고만 쌓이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자, 오늘은 기가바이트 B86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E 아이스를 살펴봤습니다. 보드 자체는 아주 잘 만들었어요. 바이오스가 좀 불안한 점은 있긴 있는데 그런 게 빨리 개선되려면 사용자가 많아야 되거든요. 인텔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지금도 4060하고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합니다. 드라이버 쪽만 개선이 된다면 4060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엔비디아의 횡포를 봤을 때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운드 블라스터 X4입니다. 외장형 사운드 카드고 박스는 없어요. 한참 전에 선물 받은 건데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. 저도 쓴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신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구성품은 다 있고요. 오늘의 암구는 BMW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BMW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여기 담아서 보내드릴 건데 이건 민키 이빨 자국이에요. 여기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. 자는 거야? 오징어나 먹어야 되겠다. 오징어. 오징어라는 소리 듣고 지금 깨는 거야? 응? 혼자 먹어야지. 응? 왜? 왜 그래? 왜 쳐다보고 나왔어? 안 줄 거야. 이것도 너도 나왔어? 혼자 먹어야지. 고양이가 무슨 오징어 먹으려고 그래? 응? 발로 탁탁 치고. 야이. 고양이가 버르장머리 없이. 어이. 자고 있구나. 일어나지 마. 자, 계속 자.
그래. 네 밥 먹어, 네 밥. 오징어를 먹으려고. 아이 개 같은 고양이가. 네 밥 먹어, 네 밥. 저기 가서. 에이, 이런 고양이들이. 어? 어떻게 아주 그냥. 마침발로. 안 줄 거야, 민키. 막 자꾸 물어뜯어. 탄이 자꾸 물어뜯어. 응? 손으로 막 탁탁 쳐. 아, 이거 때문에 오징어를 못 먹겠네. 아이, 야, 손 안 쳐. 빨리 손 치워. 안 줄 거야, 안 줄 거야. 혼자 먹어야지. 막 매달려? 탄이만 매달려? 고양이가 이렇게 오징어를 좋아해? 저번에 모라 구입하느라고 사실 파산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긁어긁어 모아가지고 샀습니다. 지금 사실 이거 사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? 정말 힘들게 오래 기다려서 구했습니다. 이게 한 장처럼 보이지만 한 장이 아니죠. 이렇게 두 장을 구했어요. 인 줄 알았지만 두 장도 아니죠. 세 장을 구했습니다. 이 세 개가 다 제 거예요.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 중에 제 건 한 장입니다. 사실 이 똑같은 걸 세 장을 구했다고 하면 지금 시국에 욕먹죠. 지금 한 장 구하기도 힘든 게 맞아요.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누구 거냐? 수기러버하고 왕심리 동생 거예요. 고맙게도 이 두 친구가 사자마자 빌려준 거예요. 혹시나 되팔이 목적으로 구매한 거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당연히 세 장 다 이 자리에서 깔 거고 당연히 세 장 다 각자 쓸 겁니다. 다 같이 어깨 걸고 갑니다. 이 모델을 고른 이유는 한 가지죠. 이번 세대는 순행블럭 입히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일반 제품 가지고 뜯고 붙이고 하느니 그냥 돼 있는 놈을 사는 게 맞아요. 얘는 물 먹을 준비가 돼 있죠. 얘네 세 개 가지고 지금 수율 비교를 할 건데 일단 하나씩 골라야 되겠지?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순 없고. 시리얼 넘버 끝자리가 012예요. 개봉 안 한 상태에서 먼저 각자 고릅니다. 누구한테 제일 좋은 수율이 갈지 몰라. 일단 뭘 고를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.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 5090이지만 두 개가 있으면 5292예요. 오리구이. 이 두 개로 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딸기를 먹을 때 이런 딸기도 맛있지만 맛있어. 이런 딸기는 더 맛있어요. 아 진짜 맛있어 이거. 뻥이 아니라 하나짜리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. 이런 애들은 뭐 평범하지.
자, 이러고 오리 가는 거예요. 아싸 가오리.